채널링 전생, 영혼, 차원 같은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많은 설명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 아니면 같은 대상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걸까? 채널링 서적이나 신지학,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개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의식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층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마치 지도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관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의식은 위아래로 줄 세울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며 정교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치 양파의 겹처럼 혹은 하나의 경험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높다, 더 낮다 대신 어떤 경험 방식이 중심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물리계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고 공간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으며 오감으로 인식 가능한 세계가 중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안전한가? 확실한가? 증명할 수 있는가? 무언가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결과를 확인해야 비로소 실감이 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여정은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계를 직접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층의 주체입니다. 아스트랄계는 감정과 욕망,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경험의 층입니다. 여기서는 논리보다 느낌이 앞서고 현실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유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꿈, 강렬한 감정 체험, 깊은 공감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 층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호천사나 가이드라고 부르는 존재들, 그리고 사후 세계와 소통하는 영매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 아스트랄 계층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채널링 메시지 중 사랑, 빛, 치유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이 층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멘탈계로 들어오면 의식의 무게 중심이 감정에서 사고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석, 논리, 개념, 언어가 핵심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멘탈계 안에서도 결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위 멘탈에서는 사고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정보를 쌓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리합니다. 영성을 공부하면서도 체계와 이론에 강하게 끌리는 시기가 대개 2단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고가 더 정교해지면 생각 자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 신념은 어디서 왔을까? 이 지점에서 멘탈은 더 이상 분리의 도구가 아니라 통합을 준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멘탈이면서도 정신계와 맞닿아 있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멘탈계의 구조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한 예로는 제인 로버츠를 통해 전해진 세스의 메시지가 자주 언급됩니다. 세스는 현실이 감정이 아니라 신념과 사고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정신계에서는 개별적인 자아의 경계가 점점 느슨해집니다. 정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인식이 이동합니다. 공감이 확장되고 타인의 경험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며 삶 전체가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층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자비, 직관, 합일감입니다. 이 단계의 메시지는 더 이상 개인 하나의 관점에 머무르기보다는 집단적이거나 문명 단위의 관점에서 말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층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틀을 넘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층의 연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멘탈과 정신계가 이해하고 통찰하는 의식이었다면 연계는 그 이해가 존재 자체로 스며든 상태입니다. 옴니나 엠마누엘 같은 의식이 이런 통합 상태의 언어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특정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의 평온함을 전합니다.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그 메시지가 품고 있는 고요함에도 주목해보세요. 연계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의식이 분리된 나를 내려놓고 통합을 향해 초점을 이동시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로 설명됩니다. 이 영역 안에는 세 가지 주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의 존재이면서 어떤 순간에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어떤 순간에는 생각에 몰입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말없이 전체를 바라봅니다. 의식은 늘 하나이지만 초점은 유동적입니다. 연계의 세 방향성도 이와 같습니다. 어디가 더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상위 정신계 2층에서는 삶의 경험과 의미가 하나의 큰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경험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스도 의식 모든 생명을 감정적으로도 하나로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분리된 경계를 허물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감정 상태입니다. 붓다 의식 인식의 중심이 조금 더 안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장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조차도 어떤 대상에 향하기보다는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고요한 이해로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은 특별한 사람들만 접근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명상이나 깊은 몰입 혹은 삶의 어떤 순간을 통해 누구나 잠시 스쳐가듯 경험해본 적이 있는 상태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분리해서 통합으로 이동해 온 하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채널링 서적들이 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지, 왜 어떤 메시지는 감성적이고 어떤 메시지는 구조적인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런 구조로 설명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감각적으로 남아도 충분합니다. 의식의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고 우리가 찾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성숙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위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옴니 엠마누엘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의식들. 어떤 안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이 듣게 되는 이야기도 당신이 느끼는 울림도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그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